쉬. 글, 잭, 런던. 오랫동안 퀴씨는 북극해와 나주한 마을에서 살았다. 퀴씨는 마을이 가장 잘 살던 촌장을 지냈다. 퀴씨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죽은 뒤에도 사람들의 입에 수없이 오르내렸다. 퀴씨의 이름은 아버지에게서 아이로, 아이에게서 아이에게로 전해졌다. 북풍이 몰아치고서 눈보라가 날리는 어두운 겨울은 아이에게 퀴씨 이야기를 꺼낼 좋은 기회였다. 마을에서 가장 허름한 이구리에 살았던 퀴씨가 힘을 길러서 마침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돼 바로 그 이야기를. 이야기에 따르면 퀴씨는 총명한 소년이었다. 퀴씨는 튼튼하고 힘이 세서 그때까지 13개의 태양을 본 소년이었다. 겨울이 되면 태양은 어둠의 땅을 지나가다. 다음에 봄에는 새로운 태양이 따뜻한 기운과 함께 서로 볼 수 있는 햇빛을 선사한다. 퀴씨의 아버지 보크는 매우 용맹한 사람이었다. 마을에 먹을 것이 별로 없던 때 보크는 목숨을 바쳐 거대한 북극곰을 잡아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다. 곰과 마푸도 싸우느라 보크의 뼈들은 산산조각이 났다. 하지만 보크가 가져온 고기는 사람들을 살렸다. 퀴씨는 보크의 외아들이었다. 아버지가 죽은 뒤 퀴씨는 홀로 남은 어머니와 살았다. 사람들은 쉽게 잊는 법이다. 사람들은 퀴씨의 아버지가 마을을 위해 한 일을 잊었다. 퀴씨는 어린 소년이었고 어머니 이키카는 여자였다. 이 퀴씨와 이키카는 쉽게 잊혀졌고 그들은 마을에서 가장 허름한 이글루에 살았다. 어느 날 클로시관 촌장의 커다란 이글루에서 공해가 열렸다. 퀴씨의 얼굴에는 핏줄이 툭 튀어나와 있었다. 퀴씨는 어른처럼 등을 곧게 세우고 서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멈추기를 기다린 다음에 말했다. 나와 어머니와 고기를 배급받는 일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기는 오래되었고 딱딱합니다. 뼈의 양은 또 어떤지요? 둘이 먹기엔 너무나도 작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사냥꾼들과 혈기왕성한 젊은 사냥꾼들 모두 크게 놀랐다. 이런 일은 일찍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 어린 소년이 사냥꾼들 앞에서 함이 험한 말을 내뱉고 있었다. 퀴씨는 침착하고 진지하게 말했다. 내 아버지 보키는 위대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내가 말합니다. 아버지는 훌륭한 사냥꾼 2명이 잡은 것보다 더 많은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고기를 나눈 아버지는 마을의 마지막 노인이 가져갈 때까지 공정하게 배분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만두지 못해! 사람들이 모두 소리쳤다. 아이를 끌어내서 침대로 돌려보내! 감히 어린 것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입을 떨고 떠들다니. 퀴씨는 소동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다 말했다. 우르르 당신의 아내를 위해서는 당신이 말을 합니다. 마숙 당신의 아내와 어머니를 위해서는 당신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를 위해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을 하는 겁니다. 제 아버지 보크는 마을을 위해 사냥을 나섰다가 죽었습니다. 보크 아들과 아내 키씨와 이키카는 고기가 풍족하게 있는 한 부족함이 없이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보크의 아들 키씨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키씨는 자리에 앉았다. 키씨는 자신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만을 토하는 것을 들었다. 어린아이가 감히 공회에서 입을 열더니 늙은 우그렇게 중얼거렸다. 아이 주제에 어른들이 이래저래 한다고 충고를 해? 마숙이 큰 소리를 말했다. 내 눈에는 내가 고기를 좀 달라고 외치는 아이에게 모욕당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는 게냐? 마을 사람들은 분노가 화로불처럼 달아올랐다. 사람들은 키씨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며 앞으로는 고기 한 점 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뻔뻔한 키씨가 반드시 닭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말도 덧붙였다. 키씨의 눈에서 불꽃이 튀고 피부 밑에서 피가 불끈거렸다. 더 이상 창피를 참을 수 없던 키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는 공회에서 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게 찾아와 제발 공회에 와서 말을 해다오. 우리 모두가 바란다고 말하기 전까지는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보크는 위대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나 보크의 아들 키씨도 사냥에 나서겠습니다. 내가 가져온 고기는 공정하게 나누겠습니다. 힘센 사람들이 과식으로 배탈이 날 때 고기가 없어서 울부짖는 힘없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마을에 없을 것입니다. 힘센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나 보크의 아들 키씨가 말했습니다. 비웃음이 이글루로 나오는 키씨의 뒤를 쫓았다. 하지만 키씨는 몸을 가까이 당기지 앞만 보면 꼿꼿이 걸어갔다. 다음날 키씨는 어른과 땅이 만나는 바닷가를 따라 마을 밖으로 걸어갔다. 키씨를 본 사람들은 키씨가 아버지의 사냥용 창을 메고 뼈로 된 미늘이 박힌 화살과 활을 가지고 갔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끼리끼리 말들을 주고받았다. 키씨처럼 어린 소년이 사냥을 떠난 적이 없었다. 혼자서 사냥을 떠나는 건 역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고기를 저으며 키씨 앞날을 내에 말했다. 여자들은 불쌍한 눈으로 이키카를 보았다. 이키카 얼굴은 무겁고 슬퍼 보였다. 곧 돌아올 거야. 사람들이 이키카를 위로해 주었다. 내버려둬라. 배우는 게 있겠지. 사냥꾼들이 말했다. 곧 돌아온다니까. 앞으로는 좀 온순해지고 함부로 입을 놀리지도 않겠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사흘째 사나운 바람이 불었지만 키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키카는 머리카락을 뜯고 스프의 표시로 바다 포근에 기울이서 나온 검댕을 받았다. 여자들은 아이를 잘못 인도해 죽음의 길로 내몬 남자들에게 욕설을 펴붓었다. 남자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시체 하나 찾으러 가기 위해 폭풍이 멈추기만 기다릴 뿐이었다.
다음날 아침 키씨가 성큼성큼 걸어 마을로 돌아왔다. 키씨는 부끄러워하는 얼굴이 아니었다. 키씨는 막 잡은 신선한 국동으로 어깨에 메고 있었다. 키씨가 내딛는 발걸음과 하는 말에는 거드름이 배어 있었다. 키씨가 사람들에게 말했다. 개썰매를 끌고 나가 내가 남긴 흔적을 따라가 보십시오. 얼음 위에 고기를 남겨두었으니까요. 암컷곰 한 마리와 새끼곰 두 마리입니다. 기카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하지만 키씨는 남자처럼 행동했다. 어머니 함께 먹읍시다. 그리고 나서는 좀 자야겠습니다. 난 무시 피곤하거든요. 키씨는 이걸로 돌아가 실컷 먹은 뒤 20시간을 계속 잤다. 키씨에 대한 의심이 생겨났다.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키씨에 대한 얘기를 했다. 북극곰을 죽이는 일은 매우 위험했다. 그러나 새끼들과 함께 있는 엄마곰을 죽이는 거 3배는 더 위험했다. 남자들은 어린아이에겐 키씨가 맨손으로 그런 대단한 일을 해낸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여자들은 키씨가 메고 온 신선한 고기에 대해 떠들었다. 고기 문제야말로 굉장한 과식거리였다. 서로의 의견을 말하며 다투던 여자들, 키씨가 죽은 곰을 완전히 자르지는 않았을 것이고 생각하며 헤어졌다. 북극지방에서 동물이 죽으면 재빨리 고기를 잘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기는 날카로운 칼날을 금방 무디게 할 만큼 단단하게 얼어붙는다. 얼어붙은 140kg짜리 곰을 썰매 싣고는 거친 얼음길을 달려오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키씨가 말한 곳에 도착한 사람들을 본 것은 사냥꾼의 방식으로 내장이 꺼냈을 때 깨끗이 잘라져 있는 곰들이었다. 키씨에 대한 궁금증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졌다. 다음 사장에서 키씨는 거의 다 자란 곰을 잡아왔고 그 다음 사장이 저를 커다란 북극곰 한 쌍을 잡아왔다. 키씨는 보통 3-4일 있다 돌아왔지만 가끔은 얼음벌판에서 일주일가량 머물다 오기도 했다. 키씨는 결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가는 법이 없었다. 사람들은 키씨가 혼자 사냥하는 것에 크게 놀랐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사람들은 서로에게 물었다. 키씨는 개 한 마리 데리고 가질 않아. 개가 얼마나 쓸모있는데 말이야. 왜 곰사냥 마냥 하는 걸까? 어느 날 클러시관이 용기를 내어 키씨에게 물었다. 키씨는 딱 어울리는 대답을 했다. 곰을 잡으면 고기를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을에는 주술에 관한 얘기가 떠올랐다. 키씨는 나쁜 영혼의 힘을 빌려 사냥하는 게 틀림없어. 몇몇 사람들은 다투게 됐다. 그러니 사냥을 잘할 수밖에. 어떻게 나쁜 영혼을 이용해 사냥을 할 생각을 했지? 또 다른 사람들은 말했다. 나쁜 영혼이 아니라 좋은 영혼일 수도 있어. 나의 아버지가 훌륭한 사냥꾼이었으니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사냥하면서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참을성을 길렀겠지. 누가 알겠어? 어찌되었건 키씨의 성공은 계속 이어졌다. 기술이 떨어진 사냥꾼들은 키씨가 잡은 고기를 가져오기에 바빴다. 키씨는 고기를 정확하게 나눴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남은 놈이니 총대가 양을 가져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키씨는 필요 있어 고기를 가져가는 일이 없었다. 이러한 태도의 사냥꾼으로서 능력 때문에 키씨는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늙은 클루시칸이 죽으면 키씨에게 촌장을 맡기자는 이야기도 있었다. 사람들은 키씨에게 공연에 나와달라고 부탁했다. 키씨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 사람들이 부끄럽게 했다. 이걸로 찍겠습니다. 오늘날 클로시관과 사냥꾼들에게 말했다. 나와 어머니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커다란 이걸 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게 시간이 없습니다. 내 방식대로 사냥을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온 고기를 먹는 마을 사람들이 이글루를 짓는데 힘을 보태야 합니다. 완성된 이글루는 클로시관보다 더 컸다. 키슈와 어머니는 새 이글루를 이사했다. 부크가 죽은 뒤 이키카가 처음으로 가지고 보는 재산이었다. 어머니가 누리는 건 재산뿐은 아니었다. 아들의 뛰어난 능력과 지혜 때문에 어머니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여자로 대접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어머니를 찾아와 지혜를 구했다. 말다툼이 있을 때는 어머니의 말이 곧 법이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키씨의 놀라운 사냥 솜씨에 대해 궁금증이 남아있었다. 어느 날 우구룩은 수술을 이용했더만 키씨를 비난했다. 우구룩은 험악하게 말했다. 나쁜 영혼과 거래하는 게 틀림없어. 사냥은 그 무사인 게지 고기 맛이 없던가요? 키씨가 물었다. 아니면 마을 사람 중에 고기를 먹고 탈난 사람이 있던가요? 주술을 부린다는 것을 또 어떻게 알지요? 스스로를 갉아먹는 질투심을 못 이기고 마음대로 성장한 건 아닙니까? 우구룩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났다. 여자들은 우구룩을 보고 웃었다. 하지만 공회 때 오른 토론 끝에 키씨가 사냥을 떠날 때 사람들을 몰래 붙이기로 결정했다. 키씨의 사냥법이 마침내 밝혀지게 된 것이었다. 약삭빠른 사냥꾼 중에서 뽑힌 빔과 바우는 키씨가 눈치채지 않도록 조심하고 뒤를 밟았다. 다스에 돌아온 빔과 바우의 눈은 튀어나와 있었고 어서 빨리 말하고 싶어서 혀가 떨리고 있었다. 클로치카는 이글루에서 깊이 공해가 열렸다. 빔이 일어나 말하기를 시작했다. 형제들이요, 명령대로 우리는 키씨의 뒤를 밟았습니다. 키씨가 눈치채지 못한 대로 조심스럽게 쫓아갔습니다. 전날 무렵 키씨는 거대한 스콘곰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굉장히 큰 곰이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큰 곰이었지요. 바운의 빔이 말을 확인했다. 하지만 곰은 싸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곰의 방향을 바꿔 얼음 위로 천천히 우리가 숨어있는 바위 쪽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키씨가 곰의 뒤를 쫓더군요. 겁없이 말이죠. 키씨는 곰을 쫓으면서 욕을 했습니다. 발을 흔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화가 난 곰이 앞발을 들고 서서 으르렁거렸지만 키씨는 오히려 곰의 앞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빔이 이야기를 계속했다. 키씨는 곰의 앞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곰이 쫓아와서 키씨는 재빨리 도망을 치면서 작은 공을 얼음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몸소 냄새를 맡더니 공을 삼켰습니다. 키씨는 계속해서 작은 공들을 떨어뜨려서 도망갔고 몸을 쫓아가면서 공들을 삼켰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믿을 수 없다는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우구룩은 믿지도 못하게 한다는 마음을 드러냈다.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빔이 수족했다. 우리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바운이 개의 속 이야기를 했다. 작은 공들을 삼키며 키씨를 쫓아갔던 곰이 갑자기 앞발을 들고 서더니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습니다. 앞발을 미치는 듯이 휘둘렸습니다. 키씨가 안전한 거리에 있는 얼음 위로 살금살금 달아났지만 곰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곰은 제 몸 안에 있는 작은 공이 가져온 불행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
제 몸 안에서 말이지요. 빔이 끊었습니다. 곰은 놀이를 하는 강아지처럼 자신의 몸을 핥히고 얼음 위에서 깡총깡총 튀었습니다. 으르렁거리고 비명을 지르는 걸로 바오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느끼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 광경은 정말 본 적이 없습니다. 바오니 긴장된 말을 흐르보다 그렇게 큰 곰이 말이지요. 주술이야. 우그르기 말했다. 아닙니다. 대답했다. 나이가 본 것을 말할 뿐입니다. 잠시 후 곧 힘을 잃으며 이렇습니다. 거대한 몸으로 흥분하면 마구도 알뛰었으니 무리도 아니죠. 봄 바닷가와 마주한 얼음 위로 걸었습니다. 머리를 좌우로 흔들고는 주저앉아 다시 울부짖고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키씨는 곰을 쫓아갔습니다. 우리는 키씨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3일 밤낮이 더 올렸지요. 점차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지만 곰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에이, 그건 주술이라니까. 우그르게 소리쳤다. 그건 주술이 분명해. 그럴 수도 있겠지요. 비운 바오는 대신에 말했다. 곰은 이리저리 걸어다녔습니다. 앞뒤로 급히 움직였다가 뱅뱅 돌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곰이 키씨가 자신이 쫓기지 시작했던 곳에 돌아왔을 때 곰은 약해져 있어 더 이상 핥힐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키씨가 다가가 창으로 곰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는 클러치까지 물었다. 우리가 키씨의 겁질을 벗기는 거 보고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냥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러 급히 뛰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연자들은 공회에 가 있는 남자들 대신 고기로 옮겼다. 키씨가 도착하자 심부름꾼이와 광해에 참석하라는 말을 주겠다. 키씨는 배가 고프다고 피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곳에는 편안한 불안이라 매우 커서 많은 남자들이 앉을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사람들의 궁금증을 참을 수 있었다. 그런 시간이 먼저 일어나 모두들 키씨 이걸로를 몰려겠다. 키씨는 식사 중이었지만 예를 갖춰 사람들을 맞이하고 지위에 따라 자리를 정했다. 기카가 당황했지만 자랑스럽기를 했다. 하지만 키씨는 죽어 침착했다. 클로시칸과 빈과 바운이 들려준 이야기를 하는 끝머리에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키씨! 사냥 방법에 대해 말해 설명해봐라. 주술을 썼나? 키씨는 클러치칸을 보고 웃음을 지었다. 아닙니다. 클러치칸. 주술에 관한 수는 전혀 모릅니다. 난 어떻게 하면 곰을 쉽게 죽일 수 있을지 연구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주술이 아니라 머리를 쓴 것이지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건가? 누구나. 긴침문을 여겼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있었고 키씨는 멈추었던 식사를 계속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말해줄 수 있는가, 키씨? 클러치칸이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씨는 뼈에서 골수를 쪽쪽 빨아먹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간단합니다. 보십시오. 키씨는 가느다란 고래뼈를 사람들에게 보였다. 뼈의 끝은 바늘 끝처럼 날카로웠다. 키씨는 천천히 뼈를 말기 시작했다. 마침내 키씨의 손에서 뼈가 사라졌다. 손을 차 뼈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었다. 키씨는 고래지방을 집어들었다. 고래지방 덩어리 속을 비웁니다. 그리고는 그 빈틈에 단단히 말린 고래뼈를 넣고 또 다른 지방으로 겉을 감쌉니다. 그런 뒤 작은 공이 되도록 밖에다 놓아 올립니다. 곰이 이 작은 공을 삼키면 고래지방이 녹겠지요. 그러면 고래뼈가 팽팽하게 되고 곰은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곰이 아파서 힘을 못 쓸 때 창으로 찌르는 겁니다. 간단한 지침입니다. 우구르기 함성을 찔렀다. 클로시칸도 그럼 두 사람들이 다시를 묻겠고 사람들은 그제서야 이해했다. 이것이 오래전 북극해에 살았던 키씨 이야기였다. 키씨는 주술 대신 머리를 써서 마을의 촌장이 되었다. 키씨가 살아있는 동안 마을은 잘 살았다. 아무리 힘없는 사람이라도 고기가 없어서 한밤중에 울부짖는 일은 결코 없었다고 한다. 에스키모는 그린란드, 엘라스카, 시베리아 등에 북극해를 마주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에스키모의 뜻, 날고기를 먹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옛날 캐나다 인디언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하지만 에스키모인들 스스로 이누이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인종, 우리와 같은 몽골인 민족입니다. 황색 피부, 검은 머리털, 몽골 반점 등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의복, 술록 가죽으로 만든 옷을 주로 입습니다. 단추가 없는 게 특징이며 모자가 달려 있습니다. 음식, 바다 표범을 주로 먹지만 북극곰이나 고래 등도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날고기를 먹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만 사용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텐트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 에스키모인들은 우리 같은 집에 합니다. 그리고 썰매 대신 스쿠터를 타고 다니고 모터보트를 이용해 고기를 잡습니다. 편한 것은 누구나 좋아하기 마련이지요. 이야기 끝! 고생했어요.